자, 우리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이란 걸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리커전이 불필요하게 잡아먹는 펑션 콜들을 없앨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정한 알고리즘 이렇게 무슨 멀티소트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멀티솔트도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는 우리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리 제너럴 알고리즘인데 뭐냐 하면은 뭔가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문제를 푸는 것인데 이 문제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recurrences with overlapping sub-instance, 즉 overlapping sub-instance가 있는 형태의 리커런스를 푸는 방식이 바로 되겠습니다. 어떤 컨텍스트에서는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플래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산업공학 쪽에서는 우리가 이런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을 사실은 다이내믹 스케줄링 혹은 다이내믹 플래닝 이런 형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서브 인스턴스가 아주 오버래핑하는 게 많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브 인스턴스가 많이 오버래핑한다. 그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F2 서브 인스턴스죠. F4를 구하려고 하면 구해야 되는 서브 인스턴스가 되는데 이게 오버래핑 하고 있죠. F1 오버래핑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제 이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컨셉트 차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스토리라인 다음과 같은데 이 리커런스 스트럭처를 만들긴 합니다. 만들기는 하는데 이것을 조금 거꾸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스몰 인스턴스를 하나 풀어봅니다. 예를 들면 F0, F1, F4까지 가기는 갈 것입니다. F4까지 우리가 갈 것인데 이 큰 문제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관련된 스몰 인스턴스를 아주 작은 레벨에서부터 풀어보는 겁니다. F4를 푸는데 왠지 F0와 F1을 풀면 나중에는 F4도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상이 있다고 하면 F0와 F1부터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F0, F1은 풀면 이건 대번에 이거는 escape 루틴이었지 않습니까? 0과 1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전에는 이것을 로컬 베리어블로 리턴 값을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썼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냐? 리코딩, 저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F0 콜하면 0 나온다. F1 콜하면 1이 나온다. 요거에 대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기록할 수 있는 표가 필요합니다. 이 테이블을 만들어서 솔루션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과거 스몰 사이즈에 있었던 결과를 활용해서 큰 사이즈의 솔루션을 다시 한번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자연스럽게 F0와 F1의 값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 F2의 값도 대번에 앞에 있는 거 두 개를 덧셈하면 나오니까 1이 된다라고 두 개 있는 거 덧셈하면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작은 사이즈부터 먼저 풀면 큰 사이즈를 무턱대고 풀려고 하지 말고 작은 사이즈부터 풀면 차근차근히 큰 사이즈까지 다가갈 수 있게 되겠다. F4는 1, 2 더하면 3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쉽게 이렇게 솔루션이 나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미모아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모아이제이션이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경우에 메모라이제이션 아닙니다. R이 빠져 있지요. 우리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에서 그래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버래핑하는 스몰 인스턴스들을 우리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그것의 솔루션은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펑션 콜과 그것의 리절트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과를 저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런 테이블을 만든다고 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였죠. 미모아이제이션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에서 이전 결과를 저장하는 그런 공간을 메모아이제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미모아이제이션과 예전에 리컬전이 돌아가기 위해서 만든 스택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상반된 철학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는 보텀업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미모아이제이션이야말로 이게 보텀업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F1, F0, F1, F0, F0부터 먼저 계산하고 F1 그 다음 계산하고 F2 계산하고 F3 계산하고 F4 계산하고 즉 이런 밑에 레벨에서부터 값을 쫙 이렇게 계산해 올라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의 미모아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원하는 F4를 달성할 수 있을지 잘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F4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현재는 작은 사이즈의 문제를 풀고 있지만 언젠가는 F4의 좀 더 큰 사이즈의 문제를 이것들을 해결하다 보면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믿고 과거에 풀어왔던 것들을 기록해가면서 가는 것이 바로 미모아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리컬전은 어떤 형태냐? 리컬전은 바로 탑다운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탑다운 어프로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이 탑다운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우리 F4를 풀어야 돼. 스택 프레임에 푸시합니다. 펑션 콜 하면서 그 F4 풀려고 하면 F3와 F2도 풀어야 돼. 푸시 이렇게 일어나게. F3 풀어야 돼. F3 푸시하고 F2 풀어야 돼. F2 이렇게 푸시하게 되겠습니다. 즉 풀려고 하는 목표를 먼저 시도를 하고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 서브 인스턴스를 콜하고 이런 과정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리컬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리컬전과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은 접근 방법이 완전히 상반됩니다. 스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 탑다운 방식, 테이블을 이용한 보텀업 방식으로 다이내믹 프로그래밍과 리컬전을 생각을 할 수 있으며 리컬전이 만약 오버래핑 서브 인스턴스가 많다고 했을 경우에서는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반복되는 동일한 펑션 콜을 없앨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펑션 콜의 결과를 저장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바로 미모아이제이션 테이블이 되겠습니다.